영화 찍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작가 선생님도 멋쟁이 작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이죠 우리 선글라스 허락한 게. 어떻습니까? 예, 뭐 작가 선생님이 또 서양화뿐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장르를 또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좀 긴장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크죠? 박수.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관장님 네. 작가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어떤... 이번에 그 흑피오과 현대미술전에 그 짜드 앤 블레이죠. 그래서 참여하셨던 작가 선생님 중에 박희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도자 작업하고 네. 또 서양화라든가 페인팅 작업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장르를 또 하고 계시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그 전시회라든가 또 다양한 그 행사에 있을 때 그 나름대로 또 의견들을 좀 내주시고 해서 또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구나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 박인수 작가 선생님 인사 말씀 뭡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도예가이자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끝까지 그 선글라스가 너무 멋있어서 영화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속사 또 표현실주의죠. 동식물에 대한 뭐 이런 과정을 오랜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볼까요? 열정? 어떤 열정일까요? 네, 제 작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도자 조형 작품을 시작을 해서 네. 동식물에 대한 도자 작품의 컬러풀한 그 색으로 인간의 내면을 말하기도 하고 열정은 컬러로 표현할 거입니다. 네. 컬러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네. 자연의 색을 또 이 자연을 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네, 이런 작품을 수상적으로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세요? 네. 우리 관장님 이렇게 이제 작가 선생님 스스로가 사실은 말이 어눌한 분도 계시고 아주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의외로 또 속속에서는 굉장히 활달한 자기 표현하시는 분, 우리 박인수 선생님 그러시지 않으시면 어떠세요? 결국 작가는 뭐 작품으로 다 모든 걸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공통적 특징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네. 거의 내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동양 작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인 선생님 상당히 동양 작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좀 한번 나갈까요? 어떨 때 이렇게 비가 이내와 떠오릅니까? 어떻게 영감을 받으세요? 저는 이제 집에서 작업실까지 이제 그 산책로가 있어요. 예. 그 말하자면 낮은 산이지만 산을 하나 지났어요. 걸어갔다가 거기 대부분 걸어갔다가 걸어오면서 산책을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차 명상을 하면서도 내 기억 속에 어떤 그 사물이라든지 끄집어내서 작품의 대상으로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제 인터뷰 준비 중에 공방도 운영하시고 또 작업실도 운영하시고 전업 작가의 그 면모가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전업 작가 활동을 하려면 먼저 작품을 꾸준히 창조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한다고 한다는 것은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자기만의 삶의 또 생활 템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상적으로 산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명상도 하고 대상물도 관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상상력을 제공받으면서 작업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업주부로서의 면모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업 작가입니다. 네, 주부가 갑자기 나오니까 허허 참 그죠? 근데 그 산책과 참영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작업만 하고 있으면 또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한 마음도 있고 거의 작업실에서 이제 많이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다른 취미 활동에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처음에 가볍게 이제 한국 전통 다도에 대해서 이제 차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점점 좀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꽤 오랜 시간 차를 배우면서 지금은 거의 전문가.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말 붙이기 어렵거든요. 예, 명상이라는 말을 저도. 예. 그래서 뭐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시구나. 예. 그게 주는 아니지만 이제 가끔씩 머리 식힐 겸 작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영감은 어디서 받냐. 네. 쉬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스트롱한 그 영혼과 정신을 계속 연마하죠. 그러니까 다도가 그렇죠. 굉장히 그 스트롱이죠. 사람의 관계이죠. 네. 그렇죠. 약간 지구력이 그렇죠.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조금 더 하나 더 한 것부터 더 들어갈까요? 창조적인 사고. 과연 이게 어떤 걸까요? 관장님 어떨 것 같습니다. 관장님은 방금 먼저. 박 기자님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토탈로 하죠. 창조적인 사고라는 것은 일단 예술 활동에 있어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게 창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현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중심주의로 해서 그 창조 활동을 보면은 기존의 예전에 그 정례화됐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걸 타파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도출시키는 어떤 분야로 예술 활동에서 창조성들이 많이 드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현대 미술에서. 그래서 봐서 또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것들이 창조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작가들이 있을 때 그 작가와 다른 작가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이 선생님의 창조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이제 도자를 순수 파인 도자를 하시면서 또 평면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네. 또 이 계속적으로 뭐 작업실에 가마도 있고 또 개방된 그 학교 제자들도 키우면서 창작을 한다. 이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팍 비가리아가 떠오르고 어떤 느낌이 확 옵니까? 어때요? 어떨 때는 그림 그릴 때가 즐겁고요. 네. 어떨 때는 또 흙을 만질 때가 흙을 만진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가 더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아직 왔다 갔다 하시네. 예, 아직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림 쪽으로 그림 쪽으로 많이 비중을 많이 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니 뭐 제가 없는 사이에 문화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밴쿠버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자 이제 문화에 대한 개인 의견 요 복지에서는 먼저 말문이하고 있죠. 네. 그 문화라는 것은 비교 문화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알 때 그 속에 있는 나를 또 알게 되고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많은 작가들이라든가 또 감상자들도 그 비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뭐 해외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듣게 된다면은 뭐 상반된 그 문화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박인 선생님 또 마침 밴쿠버 경험도 좀 있으시고 해서 그걸 중심으로 저는 문화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3년 이상 있었으면 거의 뭐 유학 수준인데. 근데 말고 뭐 다른 또 해외에서도 또 한 10여 년 또 이상 경험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특별한 건 없고요.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됐어요. 몇 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냥 작업을 안 하고 놓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 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작업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밴쿠버 그 대학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 UBC라는 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대학이에요. 그 안에 이제 3월달인가 거기에서 이제 학교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뭐 나이 든 지역 주민 같은데 지역 주민 같은 분들도 신청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 지역 주민도 신청해도 되냐고 했더니 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품할 수 있는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프로페셔널부터 아마추어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1년 계약을 해서 작업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간 몇 년 동안 있었지만 거기서 열심히 작업도 하고 또 초대 개인전도 그러니까 그 개인전이 네. 나오네요. 그죠? 네. 섭 갤러리. SUB 네. 갤러리에서 거기서 초대 개인전을 한번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 작업이나 이제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았는지 오케이 해서 제가 개인전도 한 2주 정도 해서 네. 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밴쿠버처럼 서울 시내에도 대학이 많잖아요. 예, 거기를 좀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이런 예술이라든지 뭐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꼭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거기서 우연히 또 있게 됐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전까지 하게 되는, 물론 또 전공하신 분이니까 가능했겠지만 문화적인 큰 우리 인프라를 보면 부럽죠. 그렇죠. 근데 또 본인이 이제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거를 찾고 이랬던 게 그 창작하려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눈에 띄게 그런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찾는데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해서 우물을 파셨습니다. 경험을 하셨고 엄청 열심히 찾았습니다. 문화적인 또 비교를 또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신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박인숙 작가님 보니까 뭐 국내 그룹전이 120여 명 게다가 게다가 뭐 서울,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캐나다 국제적으로 또 성실하게 하신 거예요. 네. 이번 우리 그 흑피옥과 현대미술 작가 이 전시가 네. 지금 흑피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대미술 작가님들을 모시고 진행된 거거든요. 네. 근데 흑피옥이 우리의 지금 숨겨져 있는 역사였는데요. 이제 세계 각국에서 여기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한편으로는 역사라든가 이 문화도 알리는 어떤 기회가 되고 있는데 네. 청년 작가 선생님들도 문화에 대해서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는 부분들이 되면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국제화되고 또 국제적으로 또 시선이 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영역의 작가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걸 갖추신 아주 하이 레벨에서 들어가는 게 보이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갈까요? 이번 출품하신 작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과장님 어떻습니까? 열정과 공전 두 점으로 이제 말문을 열어보죠. 네. 먼저 열정이라고 하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마지막 지금 회화 페인팅 부분에서 추상미술 영역에 지금 넘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추상이라 그러면 결국은 회화나 페인팅에서 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작가들이 여러 또 다양한 그림도 그리고 드로잉도 들어가고 또 형상성도 만들게 되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추상세계로 넘어온다고 보는데 뭐 거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또 겸손하셔가지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뭐 어필하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추상을 다루는 단계까지 오셨다고 하면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장르를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또 섭렵하시면서 이렇게 해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열정에 대한 작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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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표현은 어떻습니까? 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 자신. 예, 네. 저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말씀이 인간의 내면과 예, 그 아주 깊은 속의 고민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 작품 바닥은 아주 어둡고 예,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까 그 인터뷰 전에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작품을 통해서 자기 수련이나 자기 단련을 해오고 계시구나. 그러면 결국 내면 성찰을 통해서 어쩌면 인격이라든가 인품 부분에서 이만치 이제 다듬어 오셨구나. 근데 그래서 다른 군더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거되면서 열정만 하나만이 이렇게 오롯하게 남아가지고 예술 활동에 몰입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좀 풀어보죠. 네. 공전은 어떻게 보여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제 하늘이 이제 블루로 이런 데서 이제 올라오는 최종적으로는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절의 변화 같은 거. 아, 계절. 예, 표현을 하려고 이제 블루는 하늘 색깔로 예, 블루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약간 붉은색 계통을 이제 봄이 되면 또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니까 꽃이 피고 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색깔로 네. 표현해봤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문화사적으로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를 안에 있습니다. 이 초현실주의 사실은 실존적인 거에 가장 관점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그 문학 자체가 기준 잣대를 예,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초현실주의적 동식물이 이거는 이제 석사 과정에서 이분은 이제 화두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추상과 또 비구상과 구상 구도에서는 좀 아까 이제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 단계에 돌출됐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저는 이 작품이 완성도 있게 보여요. 네. 저는 아까 앞전에 좀 말씀을 나눴던 부분에 지금 테마로 다루고 있는 게 동식물, 자연, 인간의 내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서양 작가들하고 틀리게 동양 작가들은 대상물을 내가 대상이 되어 보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대상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관점들을. 그렇게 접근해서 그걸 제3시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바라볼 때 무라일차라고 해서 대상과 내가 하나가 돼서 표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동식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도 거기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 대상에 인간의 그 내면도 넣어가지고 표현을 할 때 표현하고 계신데 인간의 내면에서는 희노애락을 같은 희노애락을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칼라를 분류해가지고 표현해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구상에서 슈어 레얼리즘으로 해서 나온 이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구상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칼라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떤 부분은 그 현실적인 표현으로 드러날 뿐이지 영역적으로 꼭 한정 짓지 않고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자유롭게 그래서 어쩌면 매체도 다양한 매체를 다루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도자기도 하고 또 페인팅도 하고 드로잉도 하고 어떤 앞으로 이런 작품을 더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꾸준히 지금 이 칼라풀한 네. 이런 작품을 꾸준히
그럼 이제 화두를 하나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이래요. 현실주의적인 그 몰입은 사실 부조리라고 하는 상대적인 오브제가 있을 때 가능했잖아요. 문학성이 이제 거의 부조리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내면적인, 아까 이 작품이 낫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럼 문화일체가 또 대상물과 하나가 돼가지고 진짜 멋진 거네요. 네, 근데 아주 가장 우리가 지금 인터뷰가 오늘이 몇 19겁니다. 작품이 나다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세게 좀 나오신 건데요. 네. 그럴 만한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분이 페인팅도 하고 계시면은 도자가 아니라 도판이라 그러더라고요. 도판 작업을 좀 하신대요. 그래서 도자를 평면을 할 때 도판 작업을 밴쿠버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도판에 계셨던 분이시군요라고. 역시 한국적 작가들의 특성이 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주로 도판에 계시게 되는데, 뭐냐면은 자기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작품을 하다 보면은 대상물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제3 시점으로 대상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것이 되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또 이 작품이 내가 작품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또 작업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 작가들 참 멋지신 게 작품을 하면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작업이 이렇게 완성시켜준다는 것이 아마 서구 작가들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판이지만 이분은 진짜 도판에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자, 열정, 이 작품은 나다. 감동받았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근데 여기 인터뷰까지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나다. 정말 우리 콘텐츠 만드는 과정에 가장 인상적인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서양의 작가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고 표현하고 여기 자기중심적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술 활동이 좀 이렇게 강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동양의 작가들 그리고 또 한국의 작가들은 어쩌면 내면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말로 하기 이전에 말을 넘어서 있는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또 그림 속에서 그런 언어를 그림 속에 넣어가지고 그림으로 또 예술 활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모셨던 박윤 선생님께서도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면모를 지금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또 작품 활동하는 분들도 보게 되고 또 작품을 감상하게 되시는데요. 우리 한국 작가들 이렇게 내면 수련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예술가들 보실 때마다 또 참 자기만의 또 다듬는 영역에 계신 작가들이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